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얼굴 도형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정중앙 라인을 구해서 턱끝 라인으로 이어줬었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귀의 높이와 눈썹의 높이를 비교를 하면은 얼굴을 지금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는지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눈썹 라인보다 귀가 더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쳐다본 하이앵글의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구 안에 적용되어 있는 형태는 이런 느낌의 입체,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이런 느낌의 입체입니다. 살짝 반측면에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느낌. 그래서 눈썹과 머리에 적용된 입체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머리가 가지고 있는 입체감은 이렇게 관자놀이 부분을 기준으로 옆면이 이제 평평한 형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양옆이 이제 평평하게 잘려 있는 이런 느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커팅되어 있는 느낌의 구입니다. 이렇게 옆면이 평평한 형태. 그리고 귀 밑에서 이제 턱 라인으로 턱이 쭉 들어오는데, 턱은 턱뼈가 있어서 한 번에 굴곡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턱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그 위에 싸고 있는 지방층과 피부들 때문에 이제 아예 직선형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곡선형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턱뼈가 더 많이 발달한 사람, 혹은 턱 쪽 근육이 많이 발달한 사람, 혹은 살이 많이 쪄서 피하 지방이 두꺼운 사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둥근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각진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측면일 때는 광대뼈 라인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도형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형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도형화는 실제 얼굴이 아니고 그래봐야 도형화예요. 그래서 실제 얼굴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얼굴에 이제 도형화를 맞추는 것이지 도형화 된 거에다가 얼굴을 꾸겨 넣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눈썹과 턱 끝에 중간 지점이 이제 코 밑 부분이었고, 그 윗부분은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안어상 윤기에서 코끝에서 코 밑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고, 콧볼까지의 라인을 이어서 이렇게 사각뿔 모양의 코의 형태를 좀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뭐 안화상 윤기가 더 깊을 수도 있고, 코끝이 더 많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위로 올라간 들창코일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간 뭐 매부리코일 수도 있고, 콧볼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실제 사람의 이미지와 또 그림체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길이감이 이제 동일하게 귀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귀가 가지고 있는 길이감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얘는 하이앵글이기 때문에 귀가 눈썹 라인보다 더 위에 달려있는 거, 그거를 이제 잘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턱 라인을 쭉 연장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귀를 붙여줄 건데, 귀의 길이는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길이. 반대쪽도 귀가 아주 살짝이지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정도는 무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측면이기 때문에 한쪽의 귀만 제대로 보이게 되었고, 반대쪽 귀는 거의 안 보이게 되었고, 턱뼈 같은 경우도 한쪽만 좀 보이게 되었고 한쪽은 그냥 광대뼈까지 감싸 주었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얼굴 도형화에 저희가 같이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쇄골과 가슴뼈에 붙는 근육들을 그렸었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선은 뼈의 위치를 잡아봅시다. 턱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쇄골과 쇄골이 만나는 정중앙 지점, 여기는 이제 쏙 들어간 형태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슴뼈에 이제 쇄골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쇄골은 각각 여기 승모근과
삼각근의 측면부가 만나는 지점에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깨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좀 가려지기는 했지만 3차원 세계는 항상 그래요. 가려진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앞뒤 관계가 생기면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쯤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쇄골이 이제 글로 쭉 올라와 주고, 뒤쪽에는 이제 날개뼈로 이어져 있는 건데 뒤쪽은 안 보이겠죠. 그리고 쇄골은 실제로는 살짝 S자 모양이긴 한데 너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좀 더 실제 인체처럼 좀 생동감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뼈에 좀 디테일한 형태도 공부를 하셔서 약간 튀어나온 곳, 좀 들어간 곳, 휘어진 곳,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지금은 일단 직선으로 이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봐줬던 근육이 흉쇄유돌근이었습니다. 귀 밑에서 시작해서 쇄골 안쪽으로 가는 근육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쇄골 안쪽으로 쏙 들어와 주면 되고, 반대쪽 귀가 보이지는 않지만 반대쪽 귀 밑에서도 출발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흉쇄유돌근의 특징으로는 중간 지점부터 갈래가 나눠져서 쇄골 앞쪽에 이제 어느 정도 와서 붙는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지점까지 흉쇄유돌근의 갈래가 와서 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살짝이나마 갈래가 형태가 보일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결국에는 피부와 피하지방 밑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축되고 이완됨에 따라서 선명해질 수도 있고 좀 덜 선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미지를 보면서 그려보면서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좀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승모근이었습니다. 승모근은 뒷목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척추에 붙어 있는 등 근육이었는데, 특징이라고 하면은 쇄골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 앞쪽으로 건너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수건을 마치 목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앞쪽으로 건너온 느낌의 근육결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근데 근육은 이제 이런 뭔가 중국식 당면처럼 이렇게 넓적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럭비공 같은 모양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근섬유 하나하나가 이제 모여서 부피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근육이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훨씬 더 이런 곡선형의 느낌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근육을 그릴 때 더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쇄골의 정중앙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가슴뼈가 있습니다. 실제 가슴뼈는 이렇게 평평한 형태인데 가슴 근육이 와서 이렇게 붙어주면서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여기서는 요 정도, 그리고 밑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쏙 들어가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가슴뼈의 끄트머리가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슴 근육이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가슴뼈의 끝이 아니고 복근이 쏙 들어가는 지점이 가슴뼈의 끝입니다. 요걸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친구가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쏙 들어오면서 이제 팔이 아래를 향하고 있을 때는 꼬여있는 형태, 그리고 겨드랑이가 오픈될수록 이제 꼬여있는 게 풀리는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될 건데, 이제 요 왼쪽 같은 경우는 팔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요. 겨드랑이 부분을 기준으로 거의 완전하게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슴 근육의 시작점은 위쪽 가슴은 쇄골에서 시작하고, 중간 쪽 가슴은 가슴뼈에서 시작하고, 밑에 쪽 가슴은 이제 갈비뼈에서 시작하는 요런 크게 나누자면 3개의 갈래의 근육이었는데, 이건 이제 편의상 나눠준 거고, 실제 근육은
무수히 많은 근섬유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치 특히 요 각도에서는요. 약간 빵모자 같은 느낌? 이런 입체감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빵모자 같은 느낌.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이나마 겨드랑이 부분이 오픈되면서 어깨 근육이 뒤로 좀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시작점은 쇄골과 가슴뼈 그리고 갈비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끝점은 조금이나마 이제 꼬인 부분이 풀린 형태로 약간은 덜 꼬인 형태로 이제 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을 잡아주자면 우선은 가장 바깥쪽에 도는 애가 측면부고 앞쪽에 도는 애가 이제 전면부인데 요런 반측면 각도의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이쪽 근육은 비교적 좀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이나 그리고 회전된 정도에 따라서 좀 작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면부와 측면부가 거의 조금씩만 보이는 상태가 되었고 이쪽 근육이 이제 크게 보일 텐데 겨드랑이가 오픈이 되면은 어깨 근육은 뒤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뒤로 넘어간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깨 근육은 이제 보시다시피 전면부 근육이 이제 많이 좀 위로 튀어나오면서 쇄골 부분을 꽤 많이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그 미식축구 선수들이 입는 어깨에서 가슴까지 이어진 보호구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은. 왜냐면 둘이 애초에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도 크게 꼬이거나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근육은 약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면 더 좋다는 거. 우리 몸에는 근육이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우리 머리는 그렇게까지 이제 막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상상하거나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연관성이 있는 두세 개 정도의 근육을 이제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제 배 쪽에 근육들을 그려주면 되겠죠. 우선 제일 먼저 골반 부분을 잡아 봅시다. 골반 부분은 요 외복사근 쏙 들어오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밥그릇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하체와 상체를 나누어 주는 기준이 되어주는 요 골반에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가슴뼈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쏙 들어가는 명치에서 이제 복근의 중앙선을 타고 사타구니까지 쭉 이어지는 게 이제 배 쪽의 중앙선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체의 중앙선을 그릴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마에서 안화상 윤기, 콧대, 코밑, 인중, 입술, 뭐 턱 라인에서 목젖 라인에서 쇄골 정중앙에서 가슴뼈에서 명치 부분에서 복근 라인을 타고 사타구니까지 이렇게 뭔가 중앙선을 쭉 그릴 수 있으면은 그 입체감 같은 것도 파악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요 밥그릇 모양 안쪽에 이제 복근이 쏙 들어와 주겠죠. 그리고 복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8조각 정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랫부분 요 밥그릇 부분은 평평하니까 제외를 하고 그 위에를 8조각으로 나누면 중간을 나누면 4조각 얘네를 또 반으로 나누면 8조각인 거죠. 그리고 복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유전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이제 정해진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비대칭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형태가 이제 일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었다가 짧았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위쪽이 짧을 수도 있고 아래쪽이 짧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배꼽 같은 것도 위치가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되게 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진다는 거. 네, 그 다음에는요. 그 옆부분에 이제 우선은 전거근과 외복사근이 시작되는 등 근육 라인을 볼 수가 있겠는데 외곽을 이루고 있는 라인은 이제 총 3가지 정도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등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라인. 두 번째는 갈비뼈에 붙는 근육들에 의해서 생기는 라인. 세 번째는 외복사근이 이제 갈비뼈가 끝나고 혼자서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3가지 정도의 영향을 받는 근육 라인이 있는데 등 근육과 갈비뼈 라인과
외복사근 라인이 바깥쪽에 보이는데 3개의 라인이 다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갈비뼈 라인, 갈비뼈에 붙은 근육들에 의해서 생기는 라인에서 외복사근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2가지 정도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 근육만 보인다거나 이렇게 한 가지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우선은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오해왕근 밑으로 타고 올라오는 등 근육이 있겠죠. 얘는 이제 대원근과 광배근 이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전거근과 외복사근이 튀어나올 건데 이 라인은 이제 쇄골 정중앙에서 젖꼭지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 지그재그 형태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임의로 좀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실제로 외복사근은 복근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근과 이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자기만의 어떤 재해석이 좀 가미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거근과 외복사근이 서로 지그재그로 엇갈리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지켜지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는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좀 자유에 좀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이게 그릴 것인지 그리고 복근이랑 이어지는 형태는 어떤 느낌으로 이어지게 해볼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를 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근 라인 같은 것도 이제 뭐 조금 더 요런 곡선형의 느낌으로 좀 잡아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비대칭인 복근도 약간 대칭 형태로 임의로 좀 고쳐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그려줘도 좋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복근이 있으면은 그런 걸 좀 그려보아도 좋고 그래서 꽤 매력적인 형태의 복근이 이제 건강한 남성상의 좀 건강한 남성상의 뭐랄까요 상징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복근이 보이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애초에 복근 자체가 근육에 좀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살을 많이 빼야 보이는 근육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는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게 실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좀 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세고 좀 건강한 캐릭터를 그려주고 싶을 때는 일부러라도 조금 약간이라도 복근의 형태를 좀 묘사를 해주면은 더 우리가 그 캐릭터의 어떤 건강한 정도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추적을 좀 해보았고요. 좀 옆으로 옮겨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빼와서 보고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겹쳐놓은 상태에서 그리셔도 되고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서 약간 머리 끝에서 골반 끝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격자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너무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좀 만드신 다음에 이 친구를 위쪽에는 머리에다 붙이고 아래쪽은 골반에다 붙이고 바깥쪽은 어깨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한번 격자를 만드신 다음에 X자랑 십자선도 좀 그어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잘 보이는 컬러로 하면 더 편할 거예요. 요 격자는 이제 뭐 완전히 우리가 똑같이 그려내기 위해서 그린다 라기보다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형태력이 아직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너무 사이즈가 커지거나 좀 너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자로 이제 그 형태를 좀 제한을 시켜 놓는 거죠. 사이즈 같은 거. 그래서 X자에 십자선 같은 것도 그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복사해서 옆으로 옮겨보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머리에서부터 턱끝까지 들어가게 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그 저희가 도형화했던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의 공간 자체를 먼저 잡아 놓는 거예요. 요쯤에 머리가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요쯤에 어깨가 들어가겠다
어떤 잡는 방법 자체는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편한 형태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약간 그 덩어리들을 팍팍 치면서 대략적인 이제 위치를 잡는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복합적인 거예요. 좀 도형화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뼈대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근육의 형태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하나만이 어떤 정답인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것 자체도 내가 배운 것들도 어떤 정답을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내가 더 편한 방법을 발견하면은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어느 정도 덩어리감이 나오면은 이제 레이어를 좀 투명도를 낮춰서 새로 올립니다. 그래서 얼굴부터 차례대로 형태를 잡아가 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얼굴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을 뭐 옆에다가 그려서 가져와도 되고요. 여기다가 바로 그리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얼굴이 가지고 있는 입체 형태를 도형화를 좀 해본다는 생각으로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구형에서 약간 반측면의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하이앵글 턱 라인을 따라서 턱 끄트머리를 잡고 옆면을 자르고 턱 라인으로 와서 턱의 라인을 잡고 어떤 정확한 형태를 잡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도 도형하고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는 이제 실제를 똑같이 그려내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을 이제 그 뉘앙스를 옮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완벽히 똑같이 그려내는 게 아니라는 거.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팍팍 들어가 보세요. 어차피 디지털 그림은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도 고칠 수 있고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쓰면은 결국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그리고 뭐라도 잡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 된 것 같으면 가져와서 사이즈 조절하고 그래서 되게 좀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디지털 그림으로 넘어오면서는 약간 물론 미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기능적인 측면도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누구는 이제 기능을 써서 좀 더 쉽게 그릴 수도 있고 누구는 진짜 하나하나 다 할 수도 있는 거.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은 어떤 순서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시도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보시고 그리고 주요 몇몇 기능들은 단축키에다가 최대한 넣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점 늘려가면은 같은 작업을 해도 훨씬 더 쉽게 작업하고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고 그런 이득이 있겠죠. 그러면 더 좋아하는 것도 더 많이 그릴 수 있고 연습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귀찮은 거 빼고 형태가 잘 잡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옆에 이제 격자에서의 공간들을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턱 밑에 공간과 내가 그려낸 공간의 너비가 비슷한지. 근데 요거 너무 막 정확하게 맞추려고 강박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건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하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쇄골의 중간을 찾아봅시다. 턱 라인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턱 라인에서 쭉 내려와서 쇄골 정중앙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쇄골 라인 마찬가지로 날개뼈와 만나는 지점까지 찾아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쇄골 안쪽으로 들어오는 흉쇄유돌근의 형태 그리고 쇄골 바깥쪽에 와서 붙는 승모근의 형태까지 형태를 잡아주실 때는 그 내부에 있는 형태보다도 실루엣을 더 많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은 내부보다는 우선 실루엣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형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내부를 쪼개는 식으로 묘사를 하시면은 아마 더 쉽게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가슴 근육을 먼저 해줄지 어깨 근육을 먼저 해줄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줄지 이런 거는 선택입니다. 겨드랑이가 열리면서 이제 뒤로 많이 돌아간 어깨 근육 라인에서부터 가슴뼈 지점까지 쭉 길게 내려오게 되는 가슴 근육까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연결해 줄 수도 있겠고, 머릿속에 이제 이론이 있지만은 그 이론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축구 같은 것도 뭐 전술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실제 축구장에 나가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체력과 또 뭐 개인기와 뭐 공을 다루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그 전술들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 근육은 이렇게 생겼고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졌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잔뜩 있어도 결국에는 손이 못 따라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많이 보고 손으로 많이 그려보고 손에 기억시키고 눈에 기억시키고, 그래서 머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손으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뭐 선연습이나 아니면은 형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나 잘 관찰해내는 관찰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능력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몇몇 순서들, 뭐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를 구성하는 거에는 뭐뭐뭐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연습을 하면은 더 금방,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토대로 눈에다가 많이 익히고 손에다가 많이 익히고, 그리고 이론에 맞다고 해서 예쁜 그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에 틀렸다고 해서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변형이 어떤 상황에서는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해주면은 더 좋은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좀 어떤 판단을 하려면은 다양한 거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때는 요렇게 하면 좋더라, 요때는 요렇게 하면 좋더라 하는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해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표현할 수 있는 폭도 커지고 재미도 있고요. 그만큼 자유로워지니까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 실제 이미지에서는 보이는데 그림으로 그려줄 때는 안 보이게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 이미지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보이도록 그려줄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리는 사람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각자의 어떤 그림 스타일, 그림체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런 걸 충분히 고민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에 잘 맞는 그림체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스릴러 만화를 그린다고 하면은 긴장감이 좀 흐를 수 있는 그런 그림체를 선택을 할 거고, 좀 개그 만화 같은 걸 그린다고 하면은 표정 같은 게 잘 드러나고 또 웃음기 있는 좀 더 캐주얼한 과장하기 쉬운 뭔가 그런 그림체를 선택을 할 거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내부에 있는 근육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보는 약간 해부도처럼 그림을 그리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림을 작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크로키 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이렇게 막 있는 근육의 결을 다 그리거나 이러진 않겠죠. 보이는 것만 그리고 드러나는 것만 그리고 그래서 뭐 아 이런 포즈일 때는 이런 근육이 도드라지는구나. 이런 상태일 때는 요런 데에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구나. 요철이 되게 깊게 생기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가서 더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우선 어떤 근육이 어디에 붙어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이렇게 읽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뒷면을 한번 해봅시다. 레이어를 하나 올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먼저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옆으로 옮겨봅시다. 저는 얼굴이 가지고 있는 도형화된 형태는 이제 뒷모습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귀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통수가 있고 머리가 가지고 있는 뭐 중앙선 정도만 이렇게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뒤에서 보는 모양의 얼굴 도형화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의 입체감. 약간 중앙선이 내려오다가 여기 귀 달려있는 부분 밑에서 이제 척추랑 이어지는 뒤통수 라인.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뒷모습에서 잡아줘야 되는 애는요. 이렇게 뒷목에서부터 골반까지 내려오는 척추 라인입니다. 그래서 척추는 기본적으로 두 군데서 들어가고 두 군데서 나와요. 목이랑 허리에서 들어가고 등이랑 골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 쪽으로 들어갔다가 등 쪽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허리 쪽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엉덩이 쪽에서 다시 나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 쪽에 광배근의 건 부분에서 이제 척추 기립근이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는 속근육이기 때문에 겉에서 어떤 막 결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허리를 쭉 펴려고 하면은 이제 수축이 되면서 튀어나오면서 마치 척추가 안쪽으로 깊어지는 것 같은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척추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척추 기립근이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 이제 희미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척추가 쏙 들어오는 지점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마치 갈매기 날개 같은 형태로 뒤쪽에서 보는 골반의 형태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이제 엉덩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체 그릴 때. 그리고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인데,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은 생각보다 평평하고 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꽤 넓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근육을 좀 치워보면, 이런 식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정면이나 혹은 정확히 뒷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작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각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팔을 이제 뒤쪽으로 어깨 근육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겨드랑이가 오픈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요 뼈가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은 부위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약간 각도에 따라서 이제 좀 넓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처럼 이렇게 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넓은 면에서 여기 쏙 들어간 승모근에 쏙 들어간 지점을 기준으로 날개뼈가 꺾이는 지점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하나씩 붙여봅시다. 우선은 뒷목에서부터 이제 요 쇄골과 날개뼈 만나는 지점으로 이어지는 승모근의 형태입니다. 근육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렇게 약간의 도넛 같은 모양으로 요 중간에 있는 건 부분을 기준으로 주변이 볼록 튀어나온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모근의 중간에는 마름모 같은 모양의 건 부분 쏙 들어간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좀 힘을 별로 안 주고 그리고 날개뼈도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일 때는 승모근이 이완이 돼서 딱히 여기가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어깨를 뒤로 젖히고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요런 자세일 때는 승모근이 많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건과 근의 요철이 확실하게 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삼각형과 마름모 사이에 한 중간 지점쯤에 승모근의 끝점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 승모근은 약간 여기 날개뼈에 한 중간 지점부터 이렇게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뭐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와서도 살짝 갈라지는 형태로 건 부분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와 아래에 각각 쏙 들어가는 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 근육은 이제 겨드랑이 부분이 오픈이 되면서 원래 측면부와 후면부만 보이는 상태였는데 전면부까지 보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삼각근은 날개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형태라는 거. 네, 좋습니다. 근육의 결을 생각을 하면은 근육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측면부 삼각근이 이제 중간에 있으면 양쪽에서 전면부와 후면부가 그 옆으로 와서 붙는 느낌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밑에 붙는 근육은 이제 날개뼈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근육, 극하근과 대원근이 있겠죠. 극하근과 대원근. 그리고 팔 근육인 삼두근이 이제 그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겉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피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겨드랑이 쪽에 있는 주름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앞뒤 관계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극하근은 어깨뼈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삼두근보다 위에 있고, 대원근은 겨드랑이로 돌아가서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삼두근보다 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극하근과 대원근 사이에 이제 삼두근이 들어가는 앞뒤 관계를 보통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피부로 둘러싸이면 그런 겨드랑이 같은 부분에서의 미세한 앞뒤 관계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체지방량이 많이 낮고 또 특정 각도에서는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연습을 해보면서, 아, 요 각도에서는 결국에는 피부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혹은 아, 요런 각도에서는 그래도 이게 살짝이나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일단은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이제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배근 근육을 그려줄 건데요. 광배근 근육은 이제 포인트가 3개가 있는데, 우선은 승모근 안쪽에서부터 광배근이 시작되는 요 포인트죠. 그래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이제 대원근과 같은 곳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건데, 오해완근 밑으로 이렇게 겨드랑이에서부터 돌아서 승모근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관계가 조금 특이한데, 날개뼈랑 대원근보다는 위쪽으로 돌고 승모근보다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승모근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시작해서 겉으로 도는, 그리고 요 갈라져 있는 부분을 좀 기준으로 골반의 높은 지점을 향해서 광배근이 가지고 있는 건 부분의 형태를 잡아줄 수 있겠고, 겨드랑이를 향해서 모아지는 형태의 등 쪽을 감싸고 있는 광배근을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모근과 날개뼈와 광배근 사이에 우리가 청진삼각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모양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근육이 수축되고 또 취하고 있는 어떤 포즈에 따라서 좀 더 넓게 보여지는 지점도 있고 좀 좁게 보여지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요 3개의 날개뼈, 승모근, 광배근 사이에 삼각형을 잘 찾아보면 좋다는 거. 그리고 요 건 부분에 아까 얘기했듯이 척추 기립근의 입체감이 도드라지게 좀 튀어나와 있고, 옆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갈비뼈에 와서 붙는 근육들의 라인이랑
외복사근의 라인인 거죠. 그래서 배 쪽에서 볼 때의 외곽선 라인이나 등 쪽에서 볼 때의 외곽선 라인이나 결국에는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루엣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튀어나오는 요거는 뱃살이 아니고 외복사근이 만들어내는 입체감이라는 거.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지방이 많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추적을 좀 해보았고요. 얘도 동일하게 요거 아까 만들었던 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복부 타셔서 가져와서 사이즈 조절해서 얘도 어깨랑 머리랑 골반이랑 이렇게 붙여서 격자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하라고 쓰는 거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쓰는 게 더 편할 것이다. 왜냐면 사이즈를 이제 딱 정해주고 또 어디가 틀렸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니까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스케치 단계입니다. 약간 도형화와 또 뼈대와 근육의 형태와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편하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보는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요런 스케치 단계일 때는 진짜 너저분하고 지저분해도 되니까 최대한 힌트를 많이 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뭐라도 일단 그려놓으면은 걔가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하는 건 훨씬 쉽거든요. 사람이 약간 어떤 형태를 볼 때 이제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걸 떠올리는 것보다 일단 있는 이미지를 보고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도 일단 그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수정 툴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지우개랑 뭐 올가미랑 변형 툴들 확대 축소 회전 다 그려놓고 걔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위치 조절을 하고 키우고 줄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완성된 형태의 그림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 얼마나 수정이 되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은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득이에요. 네, 어느 정도 덩어리가 나왔으면은 이제 투명도를 낮추고 레이어를 올려서 머리가 가지고 있는 입체감은 굳이 막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앞모습에 비해서 뒷모습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표정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셔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뒷모습이라고 하면은 머리카락에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뒷모습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크게 형태에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우선 제일 먼저 뒷목에서부터 척추를 딱 그어 봅시다. 척추 라인이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잘 보세요. 요 격자선 안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흐름만 좀 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어떤 형태를 정확히 막 똑같이 그려내려고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형태들을 그리고 뉘앙스들을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날개뼈의 형태 약간 원본 그림 위에서 추적을 할 때랑 비슷한 순서로 가면은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연습을 한 방향이랑 비슷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연습한 게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연습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림은 저렇게 그리면은 연습을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습에다가 이제 실제 작업을 맞춘다기보다는 실제 작업 스타일에다가 연습 방식을 좀 맞추는 거죠. 나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에 한 3개 정도 레이어를 쓰고 뭐 펜선에 2개 정도를 쓴다. 그러면
연습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조금 간소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는 뭐 그릴 때 얼굴에서부터 아래로 그린 스타일이다. 나는 뭐 관절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중간을 채우는 스타일이다. 나는 뭐 실루엣을 먼저 그리고 안에를 채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실제 연습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본인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어느 정도 관절의 위치를 잡았으면은 이제 근육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뒷목에서 승모근이 와서 붙어주고 마른 목골 형태의 빈 공간, 승모근의 끝점, 어깨 근육도 조각이 3개지만은 꼭 뭐 어디부터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루엣을 먼저 잡은 다음에 3개로 분리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간에다가 맞춰서 양옆을 그려줄 수도 있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깨로 올라가는 대원 극하근과 겨드랑이 쪽으로 돌아가는 대원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위에 피부가 올라가면서 근육에서의 앞뒤 관계가 꼭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겉에는 결국 피하 지방과 피부가 근육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3차원의 특징. 그 안쪽에는 여전히 있지만 결국에는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보여지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가려진다는 거. 가려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광배근의 포인트. 승모근의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올라오고 승모근 갈라진 지점에서 골반의 높은 지점으로 광배근의 건 부분이 들어오고 마치 등 쪽을 감싸듯이 대원근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광배근의 이제 라인을 볼 수가 있고 옆쪽에 튀어나온 거는 이제 뱃살이 아니고 외복사근과 또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가진 입체감과 전거근, 외복사근 이런 근육들인 거죠. 그래서 근육의 두께감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격자 옆에 빈 공간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내 그림과 격자에서의 빈 공간은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더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혹은 넓어졌는지, 좁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릴 때는 몰라요. 그릴 때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눈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초점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리다 보면은 거기가 막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들을 다 그리신 다음에 체크를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좁아진 것 같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너무 넓어진 것 같으면 좀 좁혀줄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막 강박적으로 막 다 맞춰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딱 봤을 때 아 뭔가 여기 이상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이상한지 모르겠네. 그럴 때 이제 격자를 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 여기가 나는 보고 그린다고 보고 그렸는데 생각보다 커졌네. 혹은 생각보다 작아졌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실제 눈으로 보이는 형태와 실제 형태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면서 그리실 때 이제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과 연관지어서 좀 보려고 하고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제 수정하는 능력을 키울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그림에서 이제 제일 최고 가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정이 용이하다는 건데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할수록 이제 디지털 그림을 그리는 의미가 더 생기는 거죠, 계속. 그래도 디지털 그림이 가지는 어떤 몇몇 되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편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종합을 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걸 쓰고 이런 상황에선 이걸 쓰고
이런 상황에선 요걸 쓰고 이렇게 좀 자기가 정립을 해 놓으면은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와서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시간 절약이 되고 더 좋은 작품을 위한 요소들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형태들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고 약간 그리신 게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흐릿한 느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레이어를 그냥 하나 더 써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선 막 두세 개씩 겹쳐 있고 이런 막 괜히 막 정리 안 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이 밑에 있는 애를 대고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실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어, 채색하기 바로 직전에 따는 어떤 펜선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깔끔하게 따줘야 이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 정리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좀 실제 작업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연습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 같은 걸 파악할 때는 이제 지저분하게 막, 또 스케치할 때도 막 지저분하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이미지를 추적해 보거나 그리고 그 애를 뭐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려보거나 이런 과정 중에서는 자기가 약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초점 맞춰서 연습을 할 것인가? 뭐 선 연습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뭐 실제 작업하는 것처럼 해볼 것인가? 아니면 뭐 근육의 어떤 형태를 볼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볼 것인가? 등등등. 그래서 뭐 실루엣만 잡아줄 수도 있고 안에 있는 형태까지 다 묘사해 줄 수도 있고 그 안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형태들 같은 거를 일일이 다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찾아주고 어느 정도부터는 생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선택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어디까지 보여주고 싶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연습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이 연습을 통해서 어떤 걸 좀 하고 싶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걸 생각을 안 하면 맨날 하던 대로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냥 평소에 해오던 대로 그냥 좋아하는 거 계속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좀 비슷한 부분만 계속 좋아지고 결국에는 내가 실제로 하려고 했었던 거랑은 좀 동떨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타겟팅을 좀 하면서 연습을 할 때도 그냥 막 개수 채우기에 시간 채우기, 개수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정확히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내가 약해서 연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또 접근을 해야 그래야 이제 뭐 같은 시간 연습을 해도 의미가 있는 연습이 있고 거의 뭐 어, 시간만 날리는 그런 연습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동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더 집중도 있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금이니까. 누구 하나 시간이 안 아까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아지는 거는 어, 뭐 나중에 뭐 뉴럴링크 같은 거 나와서 막 뇌에다가 칩 꽂고 이러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는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리고 그림 자체는 뭐 우리가 잘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어, 언어 이외에 다른 표현 방식의 하나로 이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니까 되게 흥미를 좀 가지고 그리고 재미를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학습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리고 나만의 어떤 해석을 담는 지점들도 찾아가 보고 그런 식으로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 정리 같은 것들도 만약에 선 정리가 많이 필요한 연습이다. 그러면은 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 나는 그냥 딱히 뭐 형태만 추적해 볼 거다. 그러면은 굳이 선 연습, 굳이 선 정리를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필요한 지점들은 다른 거니까요. 연습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본인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뭐 참고할 자료나 혹은 연습할 때 보고 그릴 자료나 뭐 이런 것들도 자기가 결국엔 골라야 한단 말이죠.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연습해야 될 게 뭐 만약에 와이셔츠 질감이다. 그러면 와이셔츠 질감이 잘 드러난 그런 이미지를 보고 연습을 해야지. 내가 연습할 건 이런 건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해봤자 시간만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 당연한 게 우리가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면은 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못하는 부분이니까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괴로워요. 내가 못하는 거를 눈앞에 두고 계속 한다는 게. 그래서 약간의 어떤 자신과의 좀 싸움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항상. 이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걸 누가 시켜서 막 강제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게 될 어떤 어, 나의 어떤 자유함과 그리고 흥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되게 확실한 이유랑 그리고 어, 자진해서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으면은 어려워도 그 왜 퍼즐 같은 것도 어려울수록 맞추는 재미가 있듯이 퍼즐이 이제 어려운 걸 푸는 게 퍼즐인데 그거를 뭐 자해하려고 푸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림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싶어요. 좀 어, 자해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흥미를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전달할 어떤 메시지나 혹은 재미있는 뭐 작품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하기도 좋고 결국에 취미라는 거는 평생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막 불타오르듯이 잠깐 반짝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막 불같이 하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그 흥미를 가지고 유지를 해서 오래오래 이제 즐기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는 그런 소중한 어떤 즐거움들이 되어주면 너무 좋겠죠. 앞으로는 이제 또 기계화 시대가 되면은 이제 더더욱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일이 적어질 건데, 그럴 때 이제 예술만큼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활동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실제 이미지 안에 있는 형태들을 추적을 해보고, 걔네를 옆에 옮겨보고, 그리고 선까지 따보고, 이렇게 몇 번의 이제 과정을 걸치면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이미지를 그림 위에다가 한 번, 스케치로 두 번, 형태를 따는 걸 세 번, 펜선까지 네 번, 이렇게 되게 많이 그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면서 머릿속에 기억으로 딱 남는 거고, 비슷한 형태를 그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여기에서 조금만 변형해볼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과장해볼까? 생략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재밌는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ttro giro d'amore.